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e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점 추정, 구간 추정 등 그 여러 가지 추정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샘플을 뽑아서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어떠한 크기를 갖는 표본을 갖는 게 가장 좋은가라는 그러한 결정에 대한 얘기를 다뤄 나가려고 합니다. 표본의 크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샘플을 작게 뽑으면 일단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인력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작게 뽑아서는 모수를 추측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또 샘플을 굉장히 많이 뽑아서 거의 전수조사 비슷하게 하면 정확한 통계값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기에는 또 샘플을 뽑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때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일단 큰 표본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모집단과의 오차가 작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작은 표본에서는요, 모집단과의 오차가 커져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 큰 표본을, 즉 많이 샘플을 추출했다라는 얘기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많아져서 표본 추출하는 데에 대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작은 표본을 뽑았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샘플을 뽑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상황은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박스 안에다가 쥐 5마리를 넣어놓고 랜덤으로 하나씩 뽑는 샘플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이럴 때 엄마 쥐, 아빠 쥐, 그 다음에 형 쥐, 동생 쥐, 애기 쥐 요걸 놓고서 무작위로 보이지 않게 하고서 하나씩 샘플을 추출한다고 할 때는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각각의 개체에 따라서 민첩성이나 여러가지 운동량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손에 잡기 쉬운 놈들만 잡힌 거죠. 그래서 이 샘플을 추출할 때는 반드시 독립적인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모집단 평균의 구간 추정을 할 때의 표본 크기를 한번 보죠. 자,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실내 구간의 폭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실내 구간이 폭이 좁을수록 좋은 구간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실내 구간의 폭이 좁을수록 좋은 구간을 추정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규 분포를 그렸을 때 이 종형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정규 분포가 폭이 좁고 뾰족할수록 이게 좋은 표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측량학을 배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관측값을 뽑았을 때 이 정밀도가 높을 때는 이 종형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고 쭉 높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정밀도가 떨어질 때는 펑퍼짐하게 밑으로 내려오고 넓은 분포를 가져요. 그래서 이 실내 구간의 폭이 좁을수록 좋은 구간을 추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실내 구간의 폭은 실내 구간의 양 끝점, 즉 하한점과 상한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죠. 그러면 실내 구간의 양 끝점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리 앞에서 구했던 겁니다. 예, x바에 프라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 이 시그마는 뭐예요? 모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x바에 프라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s 했죠. 요 s는 어떤 거예요? 예, 표본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g의 2분의 알파 요거는 결국은 알파가 유의 수준이었죠. 예, 그래서 유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 실내 구간의 양 끝점을 조정해서 폭을 좁히면 좁힐수록 아까 좋은 구간 추정이라고 얘기했고 높은 정밀도를 갖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양 끝을 인위적으로 좁히는 방법이 있죠. 예, 일정한 실내 구간 내에서, 즉 G값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서 시그마나 N값을 조정해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시그마 표준 편차는 조작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n을 크게 해서 폭을 좁게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즉 모집단의 개수를 늘린다는 얘기겠죠. 실내 구간의 한쪽 폭을 d, 여기 표본 오차라고 했네요. 표본 오차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z의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d라고 놓을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이 n 값은 어떻게 바꿨어요? 예, 요거 d하고 루트 n하고 자리 바꿀 수 있고 제곱해버리면 n하고 떨어지죠. 그러면 요거는 d분의 z 2분의 알파의 시그마, 요거 통째 제곱, 요렇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d 값은 작아질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작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표본의 크기 결정하는 거.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때는 이러한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모집단의 분산을 아는 경우예요. 요럴 때는 n값, 모집단의 크기죠. 요공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예, d분의 z의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요거의 통째 제곱, 요거를 만족하는 최소의 정수를 구하면 되고, 만약에 모집단의 분산을 모른다라고 할 때는 요 n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d분의 z 2분의 알파 곱하기 s, 요거의 제곱을 만족하는 최소의 정수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분산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이 시그마, 모표준 편차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s, 표본 표준 편차가 들어가느냐, 요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의 사회 및 문화 환경의 변화로 이혼이 늘어가면서, 예,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또 혼자 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이 줄어들고 있나 모르겠네요. 자, 이런 이혼 건수는 하루 평균, 자, 평균 뮤라고 줬죠? 하루에 233쌍이 이혼을 한대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가 35쌍이라고 한답니다. 하루 평균 이혼율을 95%의 신뢰 수준 하에서, 그리고 5명 이하의 표본 오차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표본의 크기를 가져가는 게 적당할까라는 문제죠. 예, 앞에서 나왔던 거하고 좀 뒤집어진 문제예요. 앞에서는 이제 그 표본의 개수를 주어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문제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주고 이러한 95%의 신뢰 수준이라면 5명 이하의 표본 오차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적당할까? 요걸 찾으라는 얘기죠. 자, 일단 95%의 신뢰 수준에 해당하는 z 값을 먼저 찾아보죠. 이거는 여러 번 앞에서 했었어요. 95%의 신뢰 수준이라는 얘기는 알파가 0.05라는 얘기예요. 5%니까. 그래서 z의 2분의 알파, 요거는 z의 2분의 0.05라고 썼던 거고요. 앞에서 했던 내용 반복입니다. 이거는. 그럼 z의 0.025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들은 바로 정규 분포표를 꺼내시고 거기서 이 안에 있는 값 중에서 0.025를 찾으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쭉 따라가면 뭐가 보여요? 1.9가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0.025에서 위로 쭉 따라 올라가면 0.06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96이라는 값을 찾아낸 거예요. 이거는, 예, 이건 표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D는 5라고 주어졌죠. 예, 5명 이하의 표본 오차. 그 다음에 시그마는 35쌍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N 값은 앞에서 배운 식을 이용해서 적용하면 뭐보다 크거나 같다? 예, D분의 Z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의 제곱보다 크다고 하는 N 값을 찾으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 볼까요? 예, D는 5라 그랬죠? 표본 오차 5명 이하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Z의 2분의 알파는 위에서 찾았네요. 1.96.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 35쌍이라 그랬죠? 요것도 여기 위에 있는 거 가져다 쓰고, 그러면 5분의 1.96 곱하기 35 요거의 제곱, 그러면 188.238 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9쌍을 표본으로 추출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추정에 대한 얘기가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남은 하나는 통계의 결정판인 검정 요 챕터 하나만 남겨놓고 있네요. 자, 조금만 더 힘내서 갑시다.
facesse